매거진. 2016년 2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오늘도 제 트위터에서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을 주장했지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오랜 로망이 한국도 핵무장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여야의 진영, 진보 보수의 이념을 막론하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낮 5시에 시작한 설문, 4시간이 지난 밤 9시 때에 중간 집계를 했는데요. 핵무장은 안 된다가 84%,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12%, 나머지는 모르겠다를 선택했습니다. 1,491명이 참여했습니다. 안종원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필명의 트위터 이용자는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으면서 핵무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경제와 외교 등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핵을 가진들 뭐합니까? 황금 의자 위에서 굶어 죽으면 품위가 있나요? 네, 이렇게 비유를 섞어서 의견을 개진했고요. 전재현이라는 이용자는 우리나라같이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에서는 핵보다는 균형 외교가 훨씬 중요합니다. 게다가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는 것을 곱게 볼 리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핵 보유는 자충수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뽕이 아빠라는 이름의 이용자는 핵 무장을 함으로써 북한이 잃는 게 10이면 우리는 1000쯤 될 겁니다. 네, 라면서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갑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집권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주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한편 김무성 당대표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 연설에 나와서 개인적 발언을 하는 당, 참 잘 돌아가는 당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배치 후보지로 대구와 칠곡 외관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총선 예비 후보들이 사드의 대구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지역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어서 지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을 방문한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의 대구 MBC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반경 적어도 5km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은 전면 다 수정이 되고 인근 지역은 전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도시계획의 대대적 변환이 예상됩니다. 사드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는 이러한 제2의 색깔 공세도 준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드는 곧 제2의 강정마을 사태가 될 수도 있는 정치적 도화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것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가 있다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 국회에 나와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실토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근거 없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홍용표 장관의 말입니다.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걸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야3당은 일제히 주무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라며 홍용표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직접 연설에 나섭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개성공단의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습니다. 무디스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남북화해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폐쇄는 한국의 신용에 부정적이라면서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 등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종북 콘서트를 열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황선 대표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미 얼마 전 서울시당으로부터 복당 불허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서 중앙당 심사를 받은 강용석 전 의원 아닙니까? 그러나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강용석 가 오지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이제 강용석 의원, 허경영 씨와 함께 신동욱 씨가 이끄는 공화당에 입당하는 것만이 남은 선택지일까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핵 무장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지요.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주장.
이에 대해서 야당은 한 목소리로 원유철 원내대표를 냉비난했습니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의 논평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평화 포기 선언이며 한반도 신냉전 시대 선언이고 전쟁 불사 선언입니다.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우리도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생존 전략을 고민하자고 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를 넘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자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 원 원내대표의 연설로 새누리당은 구구정당이며 전쟁 옹호 정당임이 드러났습니다. 북핵 문제는 오로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핵 보유라니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핵무장은 답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는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또 현재 NPT 체제 하에서 한국의 핵 보유는 국제법적으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안보 위기에 더해 국제사회의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이러한 주장이 과연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유일한 기조는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여당은 정부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부보다 한술 더 떠 공포를 조장하고 극단적 주장을 마치 평화의 해법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부 8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핵 보유 운운하는 원 원내대표 자신이 정부 여당 무능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알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밀어붙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무리하게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증거 자료는 결국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만에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자인하다시피 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홍영표 장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며칠 전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160억의 현금이 유입됐고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 이렇게 주장했었지요. 홍영표 장관은 얼마 후에 관련한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고 KBS에 나와서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70%가 조선노동당 서기실로 상납되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었지요. 그러면서도 정보 자료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장이 허위였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홍영표 장관이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혹독한 추궁을 당하는 장면, 함께 육성으로 남아 들어보시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래요. 자료는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가 있다고. 개성공단이 어떻게 돈이 돼가느냐면은 우리 기업이 임금을 총국한테 주잖아요. 총국은 그다음 민경련에다 주잖아요. 민경련이 거기서 세금 떼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15% 사회보장비하고 15% 문화시책비하고 떼고서 70%를 주는데 그걸 물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물표를 받아가지고 PX에 가서 사잖아요. 개성에서 PX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교파 아닙니까? 이 사람이 PX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 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물표를 가지고 민경련에다가 달러를 청구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은 다 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억 4천만 불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참여정부 때 들어간 건 2천만 불밖에 안 돼. 2천만 불.
나머지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간 거예요. 5억 2천만 불이. 그러면서 이게 핵자금을 쓰였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 앞뒤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앞뒤를 보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핵개발 비용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보리 감시위원회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왔었잖아요. 그때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것 같다라는 징후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검증위원회에서 왔을 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보리를 기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여먹은 거란 말이에요. 응? 이 사람들이 해마다 보고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에 보고서에 이런 징후가 있다는 보고서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요? 그런 정보는 통일부가 갖고 있을 수 없으면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탕이란 말이에요, 맹탕. 응? 말은 함부로 했었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국가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민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간접적인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무디스 평가 기관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 신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냈잖아요. 무디스가 그렇게 그 하향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다른 기관들도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4천억 불 외채가 있는데 0.25%만 내려가도 그거 얼마예요? 10억 불씩 날라가, 10억 불씩. 0.5가 날라가면 20억 불이 날라가는 거예요, 20억 불이.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할 것 같으면은 그만둬요, 차라리. 솔직한 답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국무회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에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상, 즉 북한 붕괴론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은 특히 개성공단 중단 결정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일부 장관이 1월 22일에는 개성공단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개성공단 문 닫고 나니까 우리가 이 자금이 뭐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발언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 주무장관도 이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가 나오고 스텝이 엉키고 말이 꼬이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이라면 이럴 때 자신의 철학과, 이분은 아마 학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중령과 대령도 장군이 말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예. 이것이 열린 리더십입니다.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입술이 불탔던데요. 그렇죠.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본인이 이 개성공단 중단이 가져올 파장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식을 걸고 장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젠가는 끝날 자리잖아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국정원장도 그렇고 NSC 멤버라면 자신들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적어도 시스템은 가동하도록 조언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이유, 그 배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요? 하나는 북한의 붕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1일 날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예.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종교론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인데요. 예. 저는 이것이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를 NSC라는 시스템 말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럼 그게 옳다고 보세요? 옳은 방향이라고 보세요? 틀렸죠. 그건 틀렸습니까? 대단히 위험하죠. 위험한 방법이 생각. 아니죠. 북한 붕괴론은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예. 석 달 안에 무너질 것이다. 아니 최대한 3년 안에 무너질 것이다. 북한 붕괴론으로 오락가락하기를 16번 했던 것이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인 김근식 후보 캠프 측은 오늘 오전 전라북도 의회에서 정동영 전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한민구 장관에게 개성공단 폐쇄 자체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은 안보 위협 자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비록 커진다 해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일문일답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엄연히 북한에 진출한 것이거든요.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 땅까지 이렇게 확장시킨 거예요. 북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만 해도 10배 이상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체제의 우월성 그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또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넓혀나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계 금년에 정경련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계가 그렇게 바라는 우리 경제 영역을 넓혀나가는 경제 통일의 그런 통로기도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안보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어떤 국가 발전 전략상의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이것을 제재 수단으로 삼아서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 철수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통일대박, 무슨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거 다 끄떡낸 거 아닙니까? 남북 경협, 경제 통일, 국방 경제 이런 우리 경제의 앞으로 활로 미래 성장 동력 다 끝장내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군사적 대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무엇이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 또 그것이 비록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의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열고 또 다른 또 남북 간의 그런 관계 발전을 가져오는 그러한 쓴 약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피박 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보의 화신, 북괴로 하여금 오줌을 지리게 하는 남자, 안보 걱정을 잊게 만드는, 안보 걱정이 없는
없을 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앞을 환이 아니라 정로환에 쓰이는 환, 즉 약을 뜻하는 환. 예, 북핵 위기에 진정한 처방약이 될 약환 인사드립니다. 예, 그러나 마약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마약이 어떻다? 너 이 새끼 모처럼 나와서 시비 걸어? 아니, 무는 왜 마약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냅니까? 야, 이 새끼야. 사위가 마약하는 건 몰랐다니까, 이 새끼야. 아니다, 그만들 하시고요. 자, 오늘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됐습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을 뿐 아니라 대대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지요.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직선거리로 60km 정도가 되는데요. 자,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60km가 되는 경기도, 즉 수도권의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맞춰보시죠. 예, 정답. 네, 오늘도 역시 환이 빨랐습니다. 자, 환 정답 아십니까? 예, 정답이 한두 개가 아니겠네요. 60km 거리라면은 여러 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죠. 만약에 그 도시 이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리를 재보고 맞으면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예, 그러면은 바로 정답 들어가지요. 예, 정답은 경상북도 경산. 아니, 경산이라니요. 거기는 대구에서 더 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착각을 했군요. 예, 경산이 너무 발전해서 제가 이 수도권 도시로 착각했네요. 아, 정말 경북 경산은 천국이라고 하더군요. 예산이 수백억씩 늘었다고 하니까요. 아니, 도대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누구기에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거의 홍수처럼 밀려 내려왔을까? 무 알고 있어요? 누구긴 누구겠어. 전 국민을 빚더미에 올린 최악의 경제 부총리 출신 국회의원. 너지, 이 새끼야. 너 환. 너 약을 의미하는 환이라고 했는데 그 약은 혹시 쥐약 아니냐? 아니,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역구 챙기는 게 부러우면은 무도 최선을 다하든가. 이 새끼야? 이 새끼 예산 주무부처의 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 다 챙기고. 야, 이 새끼야. 국회가 이 지역구를 위한 빨대냐, 이 새끼야? 아니, 왜 이러십니까? 자, 무가 이번에는 맞추실 차례입니다. 무 정답 아십니까? 하여간 참 퀴즈 어렵게들 푸네요. 예. 바로 정답 가지요. 정답. 네, 정답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대구 칠곡. 아니, 대구나 경상북도 경산이나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거리인데 아니, 그걸 헷갈리세요? 요즘 거기를 못 지나가겠어요. 돌 맞을까 봐서. 아니, 평택은 어떻습니까? 거기 지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사드가 좋다 이런 의견이 70%인데 내 동네에는 절대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하더라? 영어로? 그래. 냄비근성이라고 하더군요. 냄비근성이 정말 문제다. 냄비근성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맞습니다. 냄비근성.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환, 냄비 말고 뭐죠? 그게? 남의 집 앞은 되고 내 집 앞은 안 된다. 이거는 냄비가 아니라 좀비지요, 좀비. 좀비 같은 놈들. 야, 이 새끼야. 좀비가 영어냐, 이 새끼야? 하긴 온 나라 가게, 기업, 국가를 부채 때문에 좀비로 만든 너한테는 냄비보다는 좀비가 좀 더 익숙하겠구나, 이 새끼야. 아니, 좀비가 뭡니까? 님비죠, 님비. Not in my backyard. 이거의 줄임말, 님비. 모르십니까? 예, 그 사드 도입하자고 노래를 불렀지요. 저는 사드에 대해서 뚜렷하게 한 말이 없어요. 그 좋은 사드, 부산 영도, 그 무의 지역구 아닙니까? 그 부산 영도에다 한번 설치해봐요.
그래, 설치할 거야, 이 새끼야. 총선 끝난 다음에 영도에 사드 설치하고, 난 딴 데로 가서 출마하면 되지, 이 새끼야. 이 새끼. 야, 넌 그렇게 할 수 있냐? 저희 경산에는 사드를 설치할 수가 없지요. 수백억 들여서 길 깔고 도시 정비했는데, 어찌 여기다가 사드를 설치합니까? 경산은 옛날 경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도에서 나라를 지켜주세요. 보니까 출신도 방위더만요. 뭐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넌 아들이 면제잖아 이 새끼야. 아이들 그만들 하세요. 자, 여러분이 정답 한번 맞춰주시겠습니까? 서울에서 개성까지 60km인데요. 이 도시도 서울에서 60km 거리에 있습니다. 남쪽 방향이고요. 핵무장, 사드 배치를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역구기도 합니다. 미국이 여기다가 사드를 놓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지요. 대추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쌍용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연결했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랜만입니다. 예, 잘 쉬셨나요? 예, 명절은? 예, 설은 아주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예,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핵 무장론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전에도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핵무장론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장이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예, 이게 당장 정부의 뜻과 일치되는 거냐, 이런 그 의문을 자아내게 만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현 정부의 입장도 예. 핵무장 가능하다, 이건가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연설 이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것은 당론이 될 수 없고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청와대 쪽에서도 원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정부 입장은 대통령의 지난달 대국민 담화 때 밝힌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예.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인 해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의 측면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일정하게 다 선을 그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사실 지금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남한 정부의 카드라는 게 없잖아요. 네, 아무리 이 정권이 아무리 외교 철학이 없고 그렇다고 해도 예. 핵무장이라는 게 전혀 실익이 없는 그런 행보여서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결국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이 플루토늄 재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예. 남한의 핵무장을 이제 용인 내지는 수용할 리도 없고요. 예. 그리고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네. 현실적으로 실익도 없고 현실 가능성도 없고 예. 그냥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 이야기는 핵무장론, 이것은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레토릭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뭐 그렇게 한번 지르고 나면 뭐 이쪽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거의 뭐 종편식 발언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제자 조선일보도 그렇습니다만은 조선일보조차도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단 말이죠. 단순한 레토릭으로만 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개성공단에다가 보낸 돈이 핵개발에 쓰였다. 이렇게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말이죠. 증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증거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 정말 증거가 없이 한 거짓말인지 어떻습니까? 예. 개성공단을 폐쇄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그런 그 돈이 핵개발에 전용이 됐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예.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와전된 게 제 잘못도 있다. 증거자료가 아니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처음부터 저는 한 번도 확증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영표 장관의 말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겁니다. 돈이 그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동당에 가서 이게 북한의 이제 통치자금 뭐 이런 걸로 쓰인다는 얘기가 있다. 근데 그 얘기라는 게 홍영표 장관이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그 관련 자료라는 것이고요. 자기가 처음에 증거 자료가 있다는 것도 그런 얘기에 불과한 이제 추측이었고, 본인은 그거를 증거 자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것을 증거할 자료라는 것은 어떤 뭐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더 증명력 있는 자료여야 하는데 단순히 그 나오고 있는 어떤 추측, 발언 뭐 이런 추정성 어떤 발언을 가지고 증거라고 얘기를 했다. 지금 본인의 이제 주장은 지금 이렇게 계속 둘러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제대 교수죠. 김현철 교수. 이분 한겨레 출신이죠. 네네. 한겨레 아마 통일문화재단에 계셨던 정확치는 않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건 좀 정리하고. 그 김현철 그 인제대 교수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홍영표 장관의 말은 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근거라면은 이 탈북자들이 했던 말 어디서 주워 듣고 한 얘기다. 뭐 그런 정도로 봐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국면, 위중한 국면에서 누구 말 듣고 그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렇게 떠든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개성공단 폐쇄 참 명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자인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말 바꾸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말 바꾸기 한 거죠, 이거는. 말을 바꾼 거죠. 저도 2번이나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뭐 현금이 대량 파기 무기에 사용됐다. 기자회견에서 한번 했었고요. 12일에. 엊그제 일요일에 한국방송 1호 진단에 출연해서 뭐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확인되고 있다. 2차례나 확인되고 있다. 2차례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있냐고 이제 의원들이 다시 물으니까 그 증거라는 게 자기도 들은 얘기다. 뭐 추정되는 내용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분이 지금 통일 정책의 수장이라니 암담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 아직도 지금 뭐 진전이 전혀 없나요? 사실 원래는 그 설 연휴를 전후해서 이 부분이 이제 선거구 획정이 타결되지 않겠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예측이었는데요. 이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이슈가 부각되는 바람에 뒷전으로 이제 밀려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언제 선거구가 획정되고 이거 지금 선거가 불과 2달도 안 남았는데 말이죠. 이 참 염려가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안심번호 경선
여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심번호라는 게 이번 그 국민 경선, 지금 여론조사 경선을 국민들 참여로 이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국민 경선에 있어서 안심번호가 그 여론조사 경선의 이제 핵심인데요. 예. 안심번호라는 것은 그 국민 경선 인단을 모집을 할 때 예. 휴대전화 사용자의 그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 사업자가 가상의 임시 전화번호를 제공을 하는 거죠. 예. 0505로 시작한 11자리 번호인데 예. 어쨌든 국민 경선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 선호할 수 있고, 그리고 훨씬 그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도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국민 경선, 뭐 여론조사 경선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도입이 됐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당내 경선 2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이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동통신사가 그 안심번호를 생성하는데 열흘이 걸린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당이 그걸 경선 기간에 활용하는데 또 13일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총 역산을 하면 23일. 그러니까 경선을 하기 23일 전에는 안심번호를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그걸 이제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어떻게 내렸냐면 아직 지금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안심번호를 가지고 당내 경선을 실시하고 만약에 그중에 선거구가 변경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 여론조사 경선 이걸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러면은 경선에 상당한 차질이 있겠군요. 예. 그래서 원래는 지금 3월 초, 3월 초에 당내 경선을 시작해서 3월 중순에 후보자를 확정하려고 했는데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런데 지금 이번 달 23일에 선거구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선거구가 획정이 되더라도 23일을 계산을 하면 3월 중순에나 안심번호 사용이 가능하고 선거자 공천자 확정은 그 뒤로 훨씬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예. 난리 났네요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지. 이거 예비 후보들도 아주 엄청나게 속이 타겠습니다.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김태규 기자와 함께 정치의 디테일을 살펴봤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경제의 속살 코너입니다.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덕택에. 네. 예. 이 북한에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외환 집중 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기사를 쓸 때도 그렇고, 북한 얘기, 특히 북한 경제에 관한 얘기는 제가 잘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하도 우리나라에 이런 비슷한 북한 말만 꺼내도 너도 종북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제가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 마시다가 요즘 이제 하도 북한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시끄러워서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더니 제 친구들이 일시에 역시 너도 종북이었구나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다 엎었는데요. 이 종북이 아니려면은 막 전의에 불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 말 맞다나 누구누구 개새끼 이런 걸 한번 해야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북한 경제 시스템 혹은 북한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다 종북 소리를 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이제 돌아가는 꼴이 하도 한심해서 제가 도저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좀 오기가 승해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북한 핵개발에 사용이 됐느냐, 개발에 사용이 됐느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이슈인 모양이죠.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전용이 됐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를 찾아보니 홍영표 장관이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이게 당서기실 또는 39호실로 들어가서 무기개발 지적사업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회자가 그래서 당서기실로 들어간 달러가 무기개발에 쓰였다는 돈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개하기는 어렵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공개된 정보의 전부라는 거죠. 근데 이걸 듣다 보면서 참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달러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달러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라서 이 나라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제도를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용어로 얘기를 하면 외환 집중 관리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멀리 돌아갈 것 없이요. 우리나라도 1988년까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외국환 집중 관리 제도라는 것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들은 달러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어떤 경로로 달러가 들어오면 이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많은 근로자분들이 중동으로 가셔서 5.1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죠. 그러면 5.1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했을 때 중동 국가들이 지급한 돈이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분들에게 달러로 지급되느냐?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그 돈은 전부 다 정부가 가져가서 예.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 달러를. 예. 그리고 근로자들에게는 정부가 고시한 환율에 의해서 달러 이만큼 벌어왔으면 원화로 이만큼 딱 바꿔서 노동자들에게 쥐어주는 거죠. 예. 그런데 대부분 그런 국가들에서는 예. 사실은 그게 근로자들한테는 조금 불리합니다. 예. 달러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달러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족한 달러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들은 전부 다 정부가 가져가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나라도 1988년까지 실시했던 외국한 집중관리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완벽하게 지금 이 외환 집중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달러가 워낙 부족한 나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예.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달러로 임금을 지불을 하면 그 달러가 거기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그 돈이 당 서기실 혹은 39호실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사일 개발에 사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뻘소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북한은 어디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달러가 다 당 서기실로 들어가서 당이 관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던 외환 집중관리 제도라는 거거든요. 예예.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국가들 사람들 중에 지금 북한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허용이 되거든요. 완전히 금지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뭐 관리자들이 따라붙어서 졸졸 따라다녀서 자유로운 여행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행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여행객들이 여행사에 돈도 내고 뭐 평양 냉면집에서 냉면도 사 먹고 호텔에서 잠도 자고 이러겠죠. 예. 당연히 돈을 달러로 냅니다. 예. 그러면 이 달러가 어디로 가느냐? 거기 관리하시는 관리분들이나 평양 냉면집이나 여행사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도 당 서기실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당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 관광객들도 지금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를 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북한에 들어오는 모든 달러는 당 서기실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전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 개성공단에 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준 달러가 북한 당 서기실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달러가 핵미사일이나 이런 게 개발에 사용이 됐다. 이 얘기가 논리적 정합성이 제로라는 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 인제대 김현철 교수님께서 그 페북에 예를 든 게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뭐 아주 정말 간단한 예인데 저는 뭐 너무나 심플하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 자, 그런데 주유세를 낸다. 당연히 기름값을 내면 그 안에 주유세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유세를 냈는데 어떤 공무원이 공금 횡령을 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 기름을 넣은 당신 보고 왜 공무원이 횡령할 공금을 세금으로 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하는 건 저는 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준 달러가 당 서기실로 들어간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북한 경제를 이해를 해보면요.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뭐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임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각 개개인이 사용을 하는 돈이 매달 평균 임금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한국과는 비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땅을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서점에서 책을 산다는 개념이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이 책을 사는데 이 책이 필요한데 이 책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논거만 제시를 하면은 책은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사적 거리가 굉장히 다른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한국 사람들의 평균 임금과 비교가 대단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임금을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기 어렵지만 국가가 대부분의 삶을 물론 풍요롭게 해주지는 못하겠죠.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사는데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제공을 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한 가정이 살아가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돈이 안 들까요? 만약에 한 달에 15만 원보다도
더 낮은 돈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한다면 예. 그게 10,000원이나 20,000원일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지급하는 월급의 개념으로 한 달에 15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를 줬다. 자, 그 중에 그 돈이 얼마 정도가 그 북한의 미사일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됐다. 이게 논리가 맞으려면 예. 북한 사람들은 한 달에 10,000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국가가 다 대준다고 한들 국가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데 대한 공공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 공공의 비용을 북한 국가라는 정부라는 곳이 된다면 네. 도대체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을 퍼줬다면 모를까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을 내고 그 돈 중에 상당액이 당서기실로 들어가서 미사일을 개발한다는데 사용을 했다? 이 얘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제가 옛날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얼마나 답답했냐면요. 예. 1989년도에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을 하죠. 예. 그래서 김일성 당시 그 북한 주석을 만나서 단독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정주영 회장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예. 왜 지금 노태우 정부하고 뭘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네. 하지 마십시오. 노태우 정부는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예. 노태우 정부는 유한합니다. 예. 그런데 현대는 무한합니다. 노태우하고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현대하고 하십시오. 현대하고. 우리 지금 국제금융시장에 딱 나가면 현대그룹 신용이 워낙 좋아서 30억에서 50억 달러 금방 땡겨옵니다.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외환 부족 사태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김일성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김일성 주석이 그 회담이 끝난 다음에 대단히 많은 것들을 현대 정주영 회장한테 약속을 하면서 예. 현대 정주영 회장을 민족기업가 취급을 해줍니다. 민족에 낳은 위대한 기업가라는 대접을 해주죠. 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습니다. 1987년에서 89년 사이에 예. 현대그룹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정말 살벌한 최전선에서 썼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말도 못합니다. 정말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북한은 명색이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된 국가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표명하는 나라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1987년도, 88년도에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현대가 노동자 탄압을 할 때 예. 사내 플래카드가 예. 이 김일성 하수인들이 우리 현대중공업을 다 말아먹으려고 한다는 플래카드를 붙여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89년에 비즈니스로 딱 붙으니까 예. 정주영 명예회장은 가서 김일성 주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하고 하세요. 노태우하고 하지 말고 나하고 하면 훨씬 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딜을 치고요. 예. 김일성 주석은 그 노동자를 탄압했고 사내에 김일성 몰아내자고 플래카드를 붙였던 정주영 명예회장한테 민족기업가의 칭호를 붙여주죠. 이게 예. 적어도 저는 그 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예. 적어도 비즈니스적인 딜은 돈 앞에서 네. 양자가 서로 이익이 된다고 하면 사적인 감정들 다 접어놓고 서로가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 딜을 칠 수 있는 배포가 두 사람들한테는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둘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예. 미국은 지금 뭐 자본주의를 넘어서 민주사회주의를 한다는 동 만다는 동 하고 있는데 예. 한국은 지금 자본주의에서 봉건사회로 퇴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북한 미사일 뭐 이 난리를 치고 나면서 1,000억을 못 주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1조에서 2조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 이번에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뭘 잘 모르겠으면 네. 더하기 빼기나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1,000억 아끼고 2조 손해를 보면 그게 1조 9천억 손해다. 이 정도 더하기 빼기만이라도 하면 네. 뭔가 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예. 자본주의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손해보는 걸 감수하면서 예. 참 이 이데올로기의 광풍을 불어닥치는 게 예. 자본주의적으로 봐도 너무 한심해서 예. 제가 오늘 그 북한의 그
대한집중관리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 돈 많이 빠져나갔죠? 그렇죠. 예. 누구를 위한 자금 이탈인지. 그러니까요. 묻고 싶습니다. 예. 또 뭐 개성공단의 수많은 기업들 지금 그 존립 기반 자체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렇죠. 제가 그 최근에 어떤 한 굉장히 자본가 편에서는 어떤 경제학자분을 만나봤는데 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이고 저 정책을 야 보수 우파 재벌 선호하는 사람들도 동의하겠어? 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간 참 좀 닭짓도 좀 가려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닭짓도 가려가면서. 예. 자, 우리 또 버니 샌더스 이야기. 네. 모처럼 또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게 뭐 저한테 아이템 문자로 보내주실 때 괄호 열고 좀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이러셨단 말이죠. 지겹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네. 자, 버니 샌더스와 한국의 재벌 개혁 오늘 이 이야기 하신다고요? 네, 저 뭐 괜찮다고 하시니 제가 그러면 용기를 좀 내서 예. 버니 샌더스의 재벌 개혁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이제 버니 샌더스의 열풍은 이제 그냥 열풍을 넘어서 20%포인트 이상 여론조사에서 벌어졌다고 했던 네바다주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그 클린턴 후보하고 동률을 이룰 정도로 많이 열풍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 뭐 대단한 열풍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10년 12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상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때 이제 2010년이면 버니 샌더스 의원이 69세였을 때죠. 예. 이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부유층 소비 확대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겠다 이런 조금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연간 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게 혜택이 대부분 돌아가는 부자 감세안을 추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공화당은 당연히 찬성을 했고 민주당 쪽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설득이 돼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당시 무소속 상원이었었던 샌더스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뭐 반대하는 사람이 상원에 샌더스 한 명이니까요. 그래서 샌더스가 어떻게 하냐면 12월 10일 오전 9시에 의회에 나와서 정확하게 10시 24분에 상원의 연단에 섭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은 누군가가 단상에 서서 연설을 시작을 하면 본인이 양보하기 전까지 단상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버니 샌더스가 장장 8시간 30분 동안 연단을 지킵니다. 이게 유명한 버니 샌더스의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방해 사건이라는 겁니다. 10시 24분에 상원에 연단을 선 버니 샌더스가 마이크를 잡고 지금 이 미국 사회의 현실이 무엇인지부터 연설을 시작을 해서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들과 그리고 미국 월가의 금융 자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착취를 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상위 1%가 하위 50%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 이런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설로 오후 6시 59분까지 단상에 머무릅니다. 버니 샌더스가 단상에서 연설을 한 시간이 8시간 35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딱하니까 민주당 의원 2명이 한 분이 45분, 한 분이 30분 이렇게 의석에서 자기 자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세요 이거거든요. 그 사이에? 네. 화장실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저 나이 드신 69세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2분이 배려를 한 거죠. 그런데 버니 샌더스는 화장실을 가기는커녕 단 1초도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8시간 35분 동안 그 자리에서 꼿꼿하게 서서 조금도 품위를 잃지 않는 어조로 그 8시간 35분을 단상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그 미국의 의회가 열린 이후에 미국 의회 서버가 마비가 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 연설을 보겠다면서 서버에 다 접속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버니 샌더스의 그 8시간 35분짜리 연설을 사람들이 끝까지 경청을 하고 열광을 하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 사이에서 버니 샌더스를 대통령으로 이런 구호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버풍의 시작이 바로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였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버니 샌더스의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여러 연설을 들어보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들이 너무 파산하기에 크다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제일 많이 자주 합니다. 그리고 월가의 금융자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금융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미국 GDP의 60%를 장악한다. 이게 정상이냐. 그래서 이제 질문자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월가의 금융자본을 축소하거나 해체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버니 샌더스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아, 좋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absolutely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가 이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미국의 월가 금융자본들이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 한 명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 대선 대통령 되면 니네들 해체하거나 축소한다. 공언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월가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버니 샌더스 나이가 74세니까 2번만 넘기면 돼. 설마 다음에 또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겠죠,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월가 금융자본은 정말 목숨을 걸고 버니 샌더스가 되는 걸 막으려고 악을 쓰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파고를 뚫고 지금 버니 샌더스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지지난주였나요? 유력한 공당의 한 공동대표께서 버니 샌더스를 닮았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걸 비아냥거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그분에게도 묻고 싶고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만약에 대선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똑같이 미국의 버니 샌더스에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여쭤보는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시면 한국의 재벌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축소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면 예. 그때 그 버니 샌더스를 닮았다고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 한국의 야권에서 나오시는 대선 후보분들 중에 absolutely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어려운 문제. 예. 근데 한국은 미국과 굉장히 비슷하게 한국 GDP의 60%를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5대 재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죠? 미국이랑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대선 후보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재벌들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축소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벌들이 거세게 저항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얘기인데요. 사실은 버니 샌더스가 미국의 이 금융자본 개혁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시작을 한 건 이번 대통령 선거 때가 아니었습니다. 1981년도에 벌링턴이라는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된 이후에 버니 샌더스는 거의 30년 가까이 이 이야기를 줄곧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가 각광을 받게 되고 이 이야기가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11년에 미국의 민중들이 아큐파이 운동이라고 하죠. 네. 미국 월가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운동을 미국 민중들이 하면서 예. 미국 민중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자본에 대해서 깨기 시작하고 그들의 횡포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이 버니 샌더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 한국의 재벌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이 해악이 너무나 큰데 미국이 금융자본만큼이나 클 텐데 예.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재벌을 해체하거나 축소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현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들의 책임도 절반이 있기도 하지만 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사회 내에서 우리 재벌 타파 또 재벌 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는 대선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시민사회가 재벌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 현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있다는 거죠. 예. 한 단계만 더 나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가 아직 그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탓이 또 모두 전부이냐? 예. 그렇게 보기에 조금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일 수 있겠지만 2011년 아큐파이 운동은 2010년 버니 샌더스가 8시간 35분 동안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또 한 명의 순수한 정치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20몇 년 동안 뜨겁게 싸워온 결과 예. 미국의 민중들이 깨어서 아큐파이 운동이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기 있고 따뜻하고 진정성 가진 정치인이 재벌 문제에 대해서 나서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오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또 그런 정치인들이 잘 커나가고 그런 정치인들이 뚜렷이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토양을 우리 국민들 시민사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예.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재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일 텐데 뭐 전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치 토양의 문제라면 후자의 문제는 조금 말씀이 무겁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이 방송을 듣는 정치자분들 또 우리 시민사회 네. 대중들에게는 좀 깨어 있어야 되는 책무, 네, 깨어 있어야 되는 책임, 네. 재벌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네. 마냥 부럽기만 한 미국의 버니 샌더스 열풍이 우리 한국에서도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지겨우셨겠지만 제가 버니 샌더스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드렸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사실 그 다음 선거의 그 민심은 네. 현 지도자의 결핍에서 네.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네. 남의 나라 네.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죠. 우리의 결핍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논평. 조선일보가 말하는 과도한 복지의 표본. 단 한 번도 노동이란 걸 해본 일이 없이 놀고 먹으면서 환갑을 넘긴 박근혜 동지께서는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통일부 장관 홍영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거짓말쟁이 연기의 달인 강동원 씨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개성공단에 대해 악의 축, 북한 핵 개발의 자금 통로로 메이킹하라고 박동지가 지침을 내렸으면 있는 학설 없는 이론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시나리오로 완성해야 하는데 탈북자 누구한테서 들은 엉성한 풍월로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번 돈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쓴 자료가 있다. 확실하다. 이렇게 운운하다 거짓말이 들통나 개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혼자 개망신 당하면 뭐라 안 할 텐데 결국 그 개드립이 박동지의 터무니없는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만들었다는 시중의 동정 여론을 자아내게 만들어 박동지에게도 똥물이 튀게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두산 같은 불충과 태평양 같은 반역은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서 마늘을 먹은 이래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홍영표는 박동지를 능멸한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홍영표는 즉각 청와대로 달려와 이 꽉 물고 대기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오른쪽 입술이 터졌는데 왼쪽 입술도 보기 좋게 터지게 만들어주실 공정하고 반듯한 박동지의 강펀치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홍영표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로 다음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남한이 왜 핵 개발을 해야 하는지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미국, 중국, 러시아를 다니며 우리가 핵을 개발해도 된다고 결재를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달성하지 못한다면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홍영표가 자기 월급을 평양 주석궁에 송금해서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기부했다는 모략과 음해가 성사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겨울비가 그친 뒤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까지는 다소 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5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은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강원 영서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남은 한낮에 부산 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호남은 광주의 낮 기온 6도로 역시 어제보다 높겠지만 평년보다는 낮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위터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년 전에는 노무현 때문에 경제가 죽었다고 분노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누가 대통령을 해도 경제는 별 수 없다고들 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는데도 별 수 없는 나라를 만든 건 이런 사람들입니다. 평소 박정희 덕에 경제가 성장했으니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요즘 경제 사정이 화제에 오르면 경제가 어려운 게 왜 박근혜 탓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못 배운 노예들도 이런 집단 정신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